너는 숨을 쉬고 있어.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니? 지금 네가 쉬는 숨이 너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용히 소모시키고 있는지. 어떤 날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몸이야, 이제 괜찮다 하고 풀려. 그런데 어떤 날은 같은 숨인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머리가 멍해져. 그때 너는 속으로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나는 오늘 신비한 지식에서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달랐던 거야. 숨은 하나인데 몸의 날씨는 매일 달라지거든. 안녕. 여기는 신비한 지식이야.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너와 이야기하려고 해. 단전 호흡과 오행, 그리고 도가가 말하는 장생의 비밀. 누군가는 오행을 그저 오래된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단전 호흡을 기공이나 수행의 영역으로만 여길 수도 있어. 하지만 너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 오행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읽는 언어였어. 그리고 단전은 상상의 점이 아니라 너의 몸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중심이었지.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하려는 건 어려운 철학 강의가 아니야. 목, 화, 토, 금, 수를 외우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가의 용어를 복잡하게 늘어놓지도 않을 거야. 대신 너의 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 볼 거야. 호흡, 체온, 심장 박동, 잠의 깊이, 감정의 파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리듬으로 묶여 있고, 그 리듬을 단전 호흡이 어떻게 정돈하는지, 그리고 오행이 그 정돈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지, 이게 오늘의 길이야. 너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각이 더 선명해졌을지도 몰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남아있는 날이 있고, 분명 오래 잤는데도 허한 날이 있어. 예전엔 잠이 다 해결해줬는데 이제는 잠이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도가는 여기에 답을 줬어. 장생은 어떤 신비한 약을 찾는 게 아니라 소모를 줄이고 저장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늘 단전이야. 단전이 흔들리면 하루가 흔들리고, 하루가 흔들리면 몸은 더 빨리 달아. 여기서 과학적인 이야기 한 조각을 얹어볼게. 너도 알다시피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동만이 아니야.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손잡이야. 특히 숨을 내쉴 때 몸은 더 쉽게 안정적으로 이동해. 내쉬는 숨이 조금 길어지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뇌가 경계에서 회복으로 기울 수 있어. 반대로 숨이 얕고 빠르면 몸은 낮에도 밤에도 쉽게 긴장 모드로 남아. 이 긴장 모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몸의 소모를 키우고 회복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단전 호흡은 기운을 모은다는 말 이전에 회복의 스위치를 켠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그렇다면 오행은 여기에 왜 등장할까? 너는 매일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 다른 날씨를 가지고 살아. 어떤 날은 화고처럼 열이 올라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얕아져. 어떤 날은 수시처럼 차가워져 허리가 허하고 무릎이 시큰하고 새벽에 자주 깨지. 어떤 날은 토두처럼 막혀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생각이 끈적해. 어떤 날은 금진처럼 마르고 조여 숨이 얇고 목이 건조하고 괜히 쓸쓸해. 또 어떤 날은 목무처럼 올라가고 뻗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고 작은 일에도 확 예민해져. 오행은 바로 이 차이를 읽기 위한 언어야. 오늘 내 몸은 어떤 성질이 강한가? 이것만 알아도 너는 숨을 억지로 하지 않고도 맞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자. 단전은 장소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했지. 이 말이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이 단전을 배꼽이나 아랫배의 한 점으로 착각해.
그래서 그 점을 만들려고 힘을 줘. 배를 밀어내고 억지로 숨을 아래로 넣고 단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은 오히려 굳어. 굳으면 숨이 위로 떠. 위로 뜨면 단전은 비어. 결국 단전을 만들려다가 단전을 잃는 거야. 중심은 만들지 않아도 돼. 중심은 돌아오면 생기는 것이야. 오늘 너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단전을 만날 수 있어.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배꼽 아래에 살짝 얹어봐. 누르지 말고 얹어. 그 순간 너는 단전의 기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주의력을 돌려놓는 거야. 도가는 늘 이렇게 말했어. 기는 마음을 따라간다. 마음이 내려오면 기도 내려와. 마음이 머리에 있으면 기도 머리에 있어. 그러니 단전 호흡의 첫 단계는 공기를 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배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오행을 몸의 날씨로 읽는 순간 단전 호흡은 훨씬 쉬워져. 예를 들어 너의 화호가 과한 날에는 숨이 위에서 자꾸 맴돌 거야. 그때는 들숨을 크게 하지 말고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해. 내쉬는 숨이 실처럼 얇게 이어지도록. 그러면 위로 뜬 열이 조금 내려가기 쉬워. 반대로 수쉐이가 약한 날에는 몸이 쉽게 비고 허해질 수 있어. 그때는 깊게 들이마시기보다 날숨 끝에 고요를 잠깐 느껴봐.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내쉰 뒤에 1초 정도 멈춘 듯한 고요를 느끼는 것. 이 고요가 저장의 문을 열어주기도 해. 이건 신비가 아니야. 호흡 리듬이 느려지면 몸은 에너지를 덜 쓰고, 덜 쓰면 남고, 남으면 저장이 되기 쉬워. 도가가 말하는 장생의 첫걸음은 바로 이런 덜 쓰는 법을 아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오행을 모르면 못하나요? 아니야. 오행은 너를 시험하는 교과서가 아니야. 오행은 너를 이해하는 거울이야. 너는 단지 오늘의 몸이 어떤 느낌인지, 올라가는지, 차가운지, 막히는지, 마르는지만 느끼면 돼. 그걸 느끼는 순간 너는 이미 도가의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야. 자, 이제 너는 단전과 오행이 만나는 천문 앞에 섰어. 단전은 중심이고 오행은 날씨이며 호흡은 그 날씨를 망치지 않게 하는 리듬이야. 그런데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 오행 5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흔들리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목무처럼 올라가고 뻗는 긴장. 또 하나는 금진처럼 마르고 조이는 건조함이야. 이 2가지가 강해지면 숨은 아주 쉽게 깨지고 단전은 금방 비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나는 단전 호흡이 안 맞나 봐라고 착각하지. 너는 그런 착각을 할 필요가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단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과 금의 성질을 단전으로 되돌리는 길을 아는 거야. 이제 그 길을 너의 몸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자. 너는 지금 한 가지를 이미 알아차렸어. 숨이 달라서 네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날씨가 달라서 같은 숨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단전은 그날의 날씨를 억지로 바꾸는 곳이 아니라 흔들림을 줄여주는 중심이라는 것도.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지 않니? 그날의 날씨가 목무처럼 올라가 있거나 금진처럼 마르고 조여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야. 특히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2가지 성질목과 금이 단전 호흡을 어떻게 흔들고 또 단전 호흡이 그 흔들림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먼저 목무부터 가보자. 목은 뻗는 힘이야. 봄처럼 올라가고 확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원래 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질이야. 목이 있어야 몸이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의욕이 생겨. 그런데 목이 과해지면 그 힘은 뻗음이 아니라 당김으로 변해. 너도 알지? 어깨가 괜히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턱이 굽고 숨이 가슴에서만 맴도는 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말이 빨라지고 잠도 얕아지는 날. 그게 바로 목, 무,
이 과한 날이야.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더 자주 오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몸이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니까. 긴장이 더 오래 남거든. 목이 과한 날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 단전으로 내려가야지 하면서 배에 힘을 꽉 줘. 숨을 억지로 아래로 밀어넣어. 그런데 그 순간 목의 성질은 더 강해져. 왜냐하면 목이 과한 사람의 특징이 통제하려는 힘이거든. 더 잡고, 더 조이고, 더 확실히 하려고 하지. 그런데 단전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자리를 내주지 않아. 단전은 잡으면 도망가고, 닫아주면 돌아와. 그러면 목이 과한 날,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핵심은 단 하나야. 위로 뻗는 힘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숨. 지금 네가 앉아있든 누워있든 어깨를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마. 내리려는 순간 또 목이 돼. 대신 혀끝을 윗잇몸, 앞니 뒤쪽에 아주 살짝 대. 그리고 턱을 툭 풀어. 이 두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목 앞의 긴장을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어. 목이 풀리면 숨길이 넓어진다. 숨길이 넓어지면 숨은 억지로 깊지 않아도 편해져. 편해진 숨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해. 그리고 호흡은 이렇게 해. 들숨은 작게, 날숨은 그보다 조금 길게. 숫자를 세지 않아도 돼. 대신 내쉬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 단어만 떠올려. 떨어진다. 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긴장이 떨어진다고 느껴. 가슴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 어깨의 무게가 침대나 의자로 내려앉는 느낌. 이때 단전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아래쪽이 조금 묵직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 묵직함이 바로 목, 무, 이 단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야. 과학적으로는 날숨이 길어지면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이 조금 가라앉고 상부 흉곽의 과한 움직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기 쉬워. 그러면 어깨와 목의 긴장이 내려앉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동양의 말로 바꾸면 떠있던 기가 가라앉는 거지. 이제 금진으로 가보자. 금은 수렴의 힘이야. 가을처럼 정리하고 모으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 금이 건강하면 너는 숨이 또렷해지고 생각이 정돈되고 마음이 차분해져. 그런데 금이 과해지면 수렴이 조임으로 변해. 숨이 얇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당기고 마음이 괜히 쓸쓸해져. 어떤 어르신들은 밤에 이런 말을 해. 가슴이 텅 빈 것 같아. 숨이 잘 안 들어와. 괜히 서글퍼. 이게 금진이 과해진 상태일 수 있어. 금은 폐와 닿아 있고 폐는 호흡과 바로 연결되니까 금이 과한 날에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 숨이 답답하니까 더 깊게 들이마시려 해. 크게 들이마시면 시원할 것 같거든. 그런데 몸이 이미 조여 있을 때는 큰 들숨이 오히려 가슴을 더 팽팽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 팽팽함은 다시 숨의 불편함으로 이어져. 결국 숨이 더 안 쉬어진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 금이 과할 때는 방향을 바꿔야 해.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숨을 부드럽게 만든다. 너는 이렇게 해봐. 들숨은 조금 부족한 듯 작게, 그리고 날숨은 끊기지 않게 길게 이어. 이때 내쉬는 숨끝이 날카롭게 끊어지면 금의 조임이 더 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 날숨을 실처럼 마무리해. 그리고 아주 작은 흐소리를 내도 좋아. 너무 크게 내지 말고 너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이 소리는 숨이 밖으로 한꺼번에 새지 않게 잡아주고 날숨을 일정하게 이어줘. 일정함이 생기면 조임은 풀릴 틈을 얻는다. 여기서 과학 한 조각을 더 얹어볼게. 숨이 얕고 빠르면 몸은 이산화탄소를 너무 빨리 내보낼 수 있어.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숨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숨이 불편할 때 더 많이 들이마시자 보다 더 천천히, 더 일정하게 내쉬자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날숨은 호흡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몸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쉬워.
도가의 표현으로는 흩어지는 기운을 한 줄로 모아주는 거지. 자, 너는 지금 두 가지 길을 알게 됐어. 이 과할 때는 떨어지는 숨, 금진이 과할 때는 이어지는 숨. 둘 다 단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지만 방식이 달라. 중요한 건 너의 몸 날씨에 맞춰 숨을 고른다는 거야. 이게 바로 도가의 지혜야. 자연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자연에 맞춰 흐르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런데 너는 여기서 또 물을 수 있어. 그럼 화호와 수, 쇠, 토, 투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맞아. 하지만 지금 너는 더 중요한 걸 먼저 잡았어. 목과 금은 숨을 직접 흔들어. 숨이 흔들리면 화도 수렴되지 않고, 수는 저장되지 않고, 토는 중심을 세우지 못해. 그러니 숨의 문을 먼저 바로잡는 게 순서야. 그리고 이제 너는 오행을 외우지 않아도 실전에서 쓰는 법을 가지게 됐어. 오늘 너는 올라가 있니? 그렇다면 떨어지는 숨. 오늘 너는 마르고 조여 있니? 그렇다면 이어지는 숨. 이 질문만으로도 너의 호흡은 길을 잃지 않아. 하지만 장생은 하루의 한순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도가가 말하는 장생은 하루의 리듬이야. 아침엔 목을 정돈하고, 낮엔 토를 세우고, 밤엔 수를 저장하는 흐름. 이 흐름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너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단전 호흡이 연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 이제 다음으로 너에게 아주 현실적인 도가식 하루 루틴을 만들어 줄게. 복잡하지 않게,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게. 너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감각을 손에 쥐고 있어. 숨이 잘못돼서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숨이 길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그 리듬은 하루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무너진다는 것도. 그래서 도가가 말하는 장생은 한 번의 깊은 수련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어. 아침, 낮, 밤. 이 세 구간을 너는 매일 지나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구간을 같은 호흡으로 버텨. 그게 문제야. 자연은 시간마다 기운이 바뀌는데 사람만 그걸 무시하지. 오행은 바로 이 하루의 변화를 읽는 지도였고, 단전 호흡은 그 변화에 맞춰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장치였어. 아침을 먼저 보자. 아침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눈을 뜨면 몸은 일어나고 싶어 하고, 생각은 앞으로 달려가고, 숨은 가슴으로 먼저 차올라. 이때 많은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크게 숨을 들이마셔. 자, 하루를 시작하자는 무의식적인 신호지. 그런데 이 큰 들숨이 아침의 목물을 더 자극할 수 있어. 목이 과해지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고, 하루 시작부터 이미 긴장이 들어가. 그 긴장은 하루 종일 몸에 남아. 그래서 아침의 단전 호흡은 의외로 아주 작아야 해. 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1분만 있으면 돼. 손을 배꼽 아래에 얹고 코로 조용히 들이쉬어. 들숨은 길 필요 없어. 그리고 내쉴 때는 조금 더 길게, 아주 부드럽게. 이때 중요한 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중심이 있다는 느낌이야. 숨이 배 아래로 떨어지는 걸 느끼면 너의 하루는 위로 끌려가지 않고 아래에서 시작돼. 도가의 말로 하면 아침에 이미 뿌리를 박는 거야. 뿌리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아.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야. 아침에 날숨이 길어지면 자율신경은 급격한 각성 대신 완만한 전환을 선택하기 쉬워. 심장이 너무 빨리 튀지 않고 혈압도 덜 요동칠 수 있어. 몸은 싸우러 나간다가 아니라 살아서 하루를 건넌다는 쪽으로 하루를 연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소모의 양은 크게 달라져. 이제 낮으로 가보자. 낮은 토토의 시간이야. 먹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가장 힘들어해. 몸은 무거워지고, 머리는 탁해지고, 숨은 자꾸 위로 떠.
이때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단 음식을 찾거나 이를 악물고 버텨. 그런데 그런 방식은 화호를 잠깐 끌어올릴 뿐 토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 토가 지치면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단전은 더 멀어져. 낮의 단전 호흡은 올리는 숨이 아니야. 모으는 숨이야. 너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기대도 괜찮아. 대신 배꼽 아래를 가볍게 느껴. 그리고 들숨은 작게, 날숨은 길게. 날숨 끝에서 1초만 고요하게 머물러. 이 고요가 중요해. 이 고요는 토를 세워. 토가 서면 흩어진 생각이 조금 모이고 속이 덜 끈적해지고 몸이 다시 중심을 찾기 쉬워져.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짧은 고요는 호흡 빈도를 낮추고 심장 리듬의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몸은 이때 에너지를 덜 쓰고 덜 쓰면 남겨. 도가에서 말하는 장생은 바로 이 남김에서 시작돼.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덜 써서 남기는 것. 그리고 이제 밤이 와. 밤은 수쉐이와 금진의 시간이라고 했지. 저장하고 수렴하는 시간. 그런데 현대의 밤은 너무 밝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빠. 몸은 쉬고 싶은데 신경은 여전히 깨어 있어. 이때 단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밤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의 시간이 돼. 자고 일어나도 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밤의 단전 호흡은 낮과 달라야 해. 깊이보다 부드러움, 힘보다 리듬이 중요해. 너는 잠들기 전 손바닥을 비벼 배꼽 아래에 얹어. 배 위에 얇은 담요를 한 겹 덮어도 좋아.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실처럼 얇게 길게. 그리고 내쉬는 숨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아주 작은 흐 소리를 내도 좋아. 이 소리는 숨을 붙잡기 위한 게 아니라 숨이 흩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실 같은 역할을 해. 이때 몸은 조금씩 속도를 낮춰. 심장은 천천히 뛰고 생각은 멀어지고 단전은 지켜도 되겠다는 신호를 받아. 저장이 시작되는 거야. 수쉐이가 이때 살아나. 도가에서는 이 저장된 힘을 정징의 바닥이라고도 불렀어. 이 바닥이 있어야 다음 날이 무너지지 않아. 여기서 너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줄게. 단전 호흡은 공기를 배로 보내는 기술이 아니야. 주의력을 배로 보내는 기술이야. 내쉬는 숨마다 내 마음이 내려간다고 느껴봐.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그러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기는 마음을 따라간다는 말은 도가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관찰이야. 이제 너는 하루 속에서 오행을 쓰는 법을 알게 됐어. 아침엔 올라가지 않게 뿌리를 잡고 낮엔 흩어지지 않게 모으고 밤엔 새지 않게 저장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의 숨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 단전은 연습할 때만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통과하는 기준점이 돼. 그리고 그 기준점이 생기면 너는 어느 순간 깨닫게 돼. 예전보다 덜 지치고 덜 허하고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걸.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이해하고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기술은 알아도 삶으로 내려앉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풀어야 단전 호흡과 오행이 진짜 장생의 길이 될 수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삶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도가식 장생 루틴을 이야기해 볼 차례야. 너는 이제 단전 호흡과 오행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느끼고 있을 거야. 숨 하나로 모든 걸 바꾸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덜 소모되게 만들겠다는 선택. 도가가 말하는 장생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방식 말이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 많이 할 필요 없어. 끊기지 않게 하면 돼. 장생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야. 몸이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 그래서 이제 너에게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도가식 장생 루틴을 이야기해 볼게.
아침은 짧아야 해. 눈을 뜨자마자 깊은 호흡을 하려고 애쓰지 마. 이미 아침의 기온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 너는 그걸 더 밀어 올릴 필요가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60초면 충분해. 손을 배꼽 아래에 얹고 코로 조용히 들이쉬어. 들숨은 작게, 날숨은 조금 더 길게. 내쉬는 동안 네 무게가 아래로 내려앉는다고 느껴봐. 오늘도 중심이 있다. 이 감각 하나면 충분해. 이 60초가 하루의 몽목을 다스려. 올라가려는 힘을 뿌리로 돌려주지. 뿌리가 있으면 하루는 덜 흔들린다. 덜 흔들리면 덜 늙는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경험이 될 수 있어. 낮에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 피곤할수록 더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니? 커피, 단 음식, 억지 힘. 그런데 그건 화고를 잠깐 빌려 쓰는 거야. 빌린 건 반드시 갚아야 하지. 오후에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 낮에는 단전 호흡으로 올리려 하지 마. 모으는 숨이면 충분해. 의자에 앉아 배꼽 아래를 느끼고, 들숨은 작게, 날숨은 길게. 날숨 끝에서 1초만 고요하게 머물러. 이 고요가 토두를 세워. 토가 서면 흩어진 기운이 집으로 돌아온다. 과학적으로도 호흡이 느려질 때 몸은 에너지를 덜 쓰고 신경은 안정적으로 기울기 쉬워. 도가의 말로 바꾸면 낮에 기운을 낭비하지 않는 거야. 밤은 가장 중요해. 밤은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소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차이는 단 하나야. 단전이 준비되어 있느냐. 잠들기 전 복잡한 수련은 필요 없어. 손바닥을 비벼 배꼽 아래에 얹고 배 위에 얇은 담요를 한 겹 올려도 좋아.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실처럼 얇게, 길게. 날숨이 끊기지 않게 이어져. 아주 작은 흐 소리를 내도 돼.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이 소리는 숨을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실이야. 이 리듬이 생기면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가. 수수위가 살아나고 금지는 과한 조임을 내려놓아. 그때 단전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머물러도 되는 곳이 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하나 말해줄게. 단전 호흡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잘하려는 순간 목이 올라가고 금이 조여. 장생은 성취가 아니야. 허락이야. 몸이 내려와도 된다는 허락. 쉬어도 된다는 허락. 내쉬는 숨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봐.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한 문장이 신경계를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는지 너는 직접 느끼게 될 거야. 혹시 새벽에 깼다면 실패가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워. 중요한 건 그때 무엇을 하느냐야.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지 말고 손을 배꼽 아래에 얹어. 그리고 내쉬는 숨을 얇게 두세 번만. 다시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 기운만 흩어지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아. 도가에서는 이걸 지켜낸 밤이라고 불렀을 거야. 이제 너는 오행을 외우지 않아도 돼.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 오늘 내 몸은 올라가 있었나? 말라 있었나? 막혀 있었나? 차가웠나? 그리고 그에 맞게 숨을 고르면 돼.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숨, 말랐으면 이어지는 숨, 막혔으면 옆구리가 풀리는 숨, 차가웠으면 날숨 끝에 고여. 이게 도가의 장생이야. 자연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에 맞춰 사는 것. 마지막으로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장생은 욕심이 아니다. 조금 덜 닳고 싶다는 소망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만큼 몸도 애썼어. 이제는 더 몰아붙이지 않아도 돼. 단전 호흡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너를 오래 남기기 위한 방식이야.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봐. 아침 60초, 낮 90초, 밤 3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끊기지만 않으면 돼. 7일 뒤 너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도 있어.
아침에 허함이 줄고 하루가 덜 흔들리고 밤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그게 장생의 시작이야. 너의 몸 날씨는 어떤 편이니? 요즘은 열이 많은가? 아니면 차가운가? 숨이 마른가? 속이 막히는가? 댓글로 내 이야기를 남겨줘. 누군가에게는 그 경험이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줘. 너의 숨이 자연처럼 흐를수록 너의 시간도 더 길고 부드럽게 이어질 테니까.